경우일수 나간다. 경우일수. 자,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일수라고 하고, 경우일수를 구하는 원칙은 원래는 수용도를 그려서 구한다. 수용도. 경우일수는 원칙적으로 수용도를 그려서 구한다. 수용도가 뭔지 아니? 가지치는 거? 뭔지 아니 이거? 그런 거? 알지 그지? 원칙적으로는 수용도를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매번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일수를 구하기엔 너무 번거롭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일수를 어떻게 구하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경우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딱 저 두 개일 뿐이야. 합의법칙 그리고 고배법칙. 이 두 가지만 잘 쓰면 경우일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언제 쓰이냐? 자, 합의법칙은 일어나는 상황이 서로 동등하지 않을 때 쓰고, 고배법칙은 일어나는 상황이 서로 동등할 때 쓴다. 자, 이 동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다, 이런 말이야.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을 때 동등하다고 한다. 일어나는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아 있다. 이 구조가 닮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동등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내가 좀 와닿게 해줄게, 알았지? 자, 그리고 합의법칙은 분류하는 성격을 가지고, 고배법칙은 특정 사건을 고정시켜주는 성격을 갖는다. 이거 역시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단어들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 근데 내가 문제를 통해서 좀 보여줄게. 문제를 통해서. 자, 일단 이거를 적어놓자. 메모하는 칸에.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일수라고 하고, 경우일수는 원칙적으로 수용도를 그려서 구한다. 근데 매번 수용도를 그리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구하도록 한다. 합의법칙이랑 고배법칙은 언제 쓰냐면, 합의법칙은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쓰고, 고배법칙은 동등한 사건에 대해서 쓴다. 그리고 합의법칙은 분류하는 성격을 띠고, 고배법칙은 특정 사건을 고정시켜주는 성격을 띈다. 적자. 자, 문제 풀자. 자, 몇 번 볼 거냐면 749번 볼까? 749번. 자,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4인 경우랑 그리고 A 플러스 B가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이. 이해되니?
자,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사건과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사건은 서로 동등할까? 동등하지 않겠지. 그치? 국어적인 느낌으로만 접근해봐. 그 동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동등할 것 같니? 동등하지 않지.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어? 없지. 왜? 결과값부터 다르잖아. 들어갈 수 있는 A의 개수부터 차이가 생기지. 동등하다고 할 수 없겠지. 이해되니?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에 1부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3까지 들어갈 수 있지. 두 번째 케이스는 A에 1부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4까지 들어갈 수 있지. 따라서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지. 동등하지 않지. 이해되니? 무슨 법칙 쓴다? 합의 법칙 쓴다. 따라서 서로 뭐 한다는 소리야? 더한다는 소리지. 따라서 두 주사의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인 경우의 수까지 7가지다. 동등하다는 말 조금 이해되니? 두 주사의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랑 5가 되는 경우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 일어나는 사건의 상황이 서로 다르잖아. 그치? 들어갈 수 있는 A의 개수도 다르고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 구조가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없다. 이해되니? 만약에 동등했다면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동등했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 녀석의 모까지 곱하기 몇 해버리면 돼? 2 해버리면 되지. 되니? 이게 고백 법칙이야. 이해되니?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서로 동등했다면 두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서로 동일하게 나오겠지. 따라서 특정 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만 구해서 나머지 녀석이 몇까지 곱하기 몇 해버리면 돼? 2 해버리면 되지. 이게 고백 법칙이다. 이해되니? 동등할 때 쓰는 게 고백 법칙. 조금 더 느끼게 해줄게. 느껴야 된다. 752번. 뇌로 느껴야 돼. 몸으로 느끼라는 게 아니야. 뇌로. 알았지?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 y, z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 녀석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x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 그리고 3인 경우 x 자리에 4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x가 3인 경우로 총 3가지 경우로 한번 분류를 먼저 해볼게. 자, x가 1이면 y 플러스 z가 얼마 나와? 6 나오지. 그치? 자, x가 2면 y 플러스 z가 몇 나와? 4. 자, x가 3이면 y 플러스 z가 몇 나와? 2. 자, 이 3가지 사건이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동등하다고 할 수 없지. 이해되니?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서로 더한다. 보이니? 분류하는 성격을 지닌 거 합의 법칙 보여? 보이지? 자, y 플러스 z가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개수 1부터 5까지 총 몇 개? 5개. 그래서 5가지지. 들어갈 수 있는 y의 개수만 신경 쓰면 돼. 왜? y가 결정됨에 따라 z도 결정되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y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개수는 1부터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3가지.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y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개수는 한 개지. 1뿐이지. 따라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다 더해서 9가지. 되지? 9가지 되지? 이해되니? 동등하지 않은 거 느껴져? 일어나는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지 않은 거 느껴져? 서로 만약에 구조가 닮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얘 하나 구해서 곱하기 몇? 싸그리 3. 되니?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개별로 다 구해서 뭐한다? 더한다. 요게 합의 법칙. 이거랑 똑같거든.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하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 수용도라고 했지. 자,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수용도가 다음 것 같아. 되니?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지. 자, 1번과 2번은 서로 구조가 닮았지. 뭐하다? 동등하다. 되니? 따라서 1번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여기서 곱하기 몇을 해버려? 2. 하지만 3번은 서로 구조가 닮지 않았지. 동등하지 않지. 따라서 이 6가지에다가 3번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지. 얘 몇 가지? 7가지지. 7가지네. 5가지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가지다? 11가지. 이거야.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이 수용도의 원리를 압축시켜 놓은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고. 요걸 느껴야 돼. 하면 느꼈어? 빨리 느껴. 느끼는 시간 줄게. 3분. 빨리 느껴. 빨리 느껴. 음미해. 음미하지 말고 음미해. 어제 소고기 먹었거든. 음미해. 내가 만족하면 된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안 웃겨서? 웃길 수도 있지. 항상 정답을 가야 돼? 인생도 그렇지 않아.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는 거야. 멍 때리라고 시간 준 게 아니야. 음미하라고 시간 준 거야. 음악 미술이 아니야. 음미해. 그만할게. 콕콕하지가 없으니까 그 억제기가 풀렸어. 콕콕하지가 정색하거든 뒤에서 원래. 빨리가 정색하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네. 억제기가 없는 느낌? 서준아 선물 괜찮아? 선물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오케이 다행이다. 디자인도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잖아. 저 근데 실제로 시계라는 게 여기서 볼 때랑 밖에서 볼 때랑 얼굴이 다 달라. 자연광을 받을 때. 아 진짜야? 한번 나중에 봐봐. 그리고 또 카페 안에 있을 때, 어떤 온화한 조명 아래 있을 때, 차가운 조명 아래 있을 때, 박물관에 있을 때, 노래방에 있을 때 다 달라지려. 차 안에 누가 발로 찼어? 누구야? 네? 너야? 말 그만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얼굴이 다 달라.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시계. 또 시계 유리에 비친 내 얼굴 이런 것도 매력이 있지. 시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네. 이런 느낌. 다음 문제 보겠다. 자, 756번. (15번) 힘내. 15번 15분 뒤에 쉬는 시간. 자, 756번.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때 각각의 다항식에서 하나의 항식 서로 뽑아서 각각의 다항식에서 한 개의 항식 서로 뽑아서 곱해서 전개식에 써주는 거죠, 원리가.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다항식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항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자, x를 뽑을 수도 있고 y를 뽑을 수도 있고 z를 뽑을 수도 있지. 되니? 자,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동등하다. 왜? 뒤에 벌어질 일이 서로 같잖아. 뒤에 벌어질 일이 서로 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x를 뽑으나 y를 뽑으나 z를 뽑으나 뒤에 벌어질 사건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동일하지. x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몇 개야? xa, xb, xc, xd 네 가지지. y랑 z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도 역시 몇 개다? 네 가지겠지. 따라서 어떻게 한다? x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해서 y랑 z의 몫까지 곱하기 몇 해버린다? 3 해버린다. 이게 뭐야?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이거 너네가 노력을 해서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내 걸로 입히려고.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 한 달, 두 달 해야 돼, 원래. 보통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배울 때 합의 법칙은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연이어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그리고 고배 법칙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하고 연이어 일어날 때 곱한다.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하는 게 고배 법칙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면 수학이랑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 개소리지. 개소리다. 저게 본래 정의야. 구글에 한번 쳐봐. 합의 법칙. 뭐라고 나오냐면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지 않았을 때 더한다고 나와. 그리고 고배 법칙은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닮았을 때 곱한다. 그렇게 나온다. 수학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있는 수학책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수학이 만들어진 거잖아. 잘못 번역된 거야. 저게 맞다. 이게 되니? 그래서 이걸 사실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설명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는 게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하는 게 고배 법칙 어떤 뉘앙스로 그냥 설명을 하고 마무리가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저게 진도백이다.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759번. 자, 두 주머니 A, B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대. 두 주머니 A, B에서 나오는 공의 눈을 스몰 a, 스몰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A, B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런 거 보고 쫄 필요 없어. 어쨌든 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확률과 통계에 속해 있는 단원이란 말이야. 자, 확률과 통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퀴즈.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뭘까? 사건의 구체화. 그렇지. 사건의 구체화.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건의 구체화다. 이 사건 구체화 시켜볼까? 봐봐. 각각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은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어.
왜 내가 짝수 홀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ab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은 짝수 아니면 홀수다. 짝 아니면 홀이지. 이해되니?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네 가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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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짝, 홀, 홀. 이해되니? A가 짝, B가 짝, A가 짝, B가 홀, A가 홀, B가 짝, 둘 다 홀. 되니?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동등하지 않을까? 구조가 서로 같은 거 이해되니? 그치? 따라서 두 가지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얘만 구해서 곱하면 2. 얘가 만약에 문제 조건에 부합하다면 봐봐. 둘 다 짝짝이면 A 곱하기 B도 짝이지. 그치? 그러면 3개 더해주면 짝이지. 홀 돼 안 돼? 안 된다. 짝 홀이면 A, B는 짝이지. 짝짝 홀? 홀이지. 되지. 그럼 너도 되지. 동등하니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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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되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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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니야? 아, 맞아,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어떻게 구한다? 이 경우의 수 곱하기면 2 더하기 얘. 자, 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자, A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지. B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몇 가지? 9가지 곱하기 2 18가지. 홀 3 곱하기 3 9가지지. 몇 가지? 27가지. 이해되니?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건의 구체화다. 서건차. 쫄 필요 없다. 그냥 구체화시켜. 구체화. A 플러스 B 플러스 AB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주머니에서 나오는 눈을 짝수 아니면 홀수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야지. 총 4가지밖에 없어. 짝짝짝 홀 홀짝 홀홀. 그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만 따지면 되겠다. 보통 이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얘를 만족시켜주는 A, B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냥 구체화시키면 된다. 나열해서. 그럼 안 어렵다. 쫄지 말고 구체화시켜라. 쫄지 말고 구체화시켜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확정을 무조건 나눈다. 쫄지 말고 최대한 사건을 구체화시켜라.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적어줄게. 되게 중요한 말들이다. 여기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수도 있잖아. 저거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야. 확동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쳤거든. 진짜로 확동.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야. 바로 그냥 수능까지 바로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중요한 말이야. 그럼 내가 뻥치겠니? 못하는데 잘한다고? 그거 어떻게 뻥을 쳐? 선생님인데 그래. 자, 760번 까지 하고 쉬는 시간. 보강이니까 좀 여유 있게. 진도도 이제 다른 반이랑 맞춰졌어. 오늘 무조건 맞춰줘. A, B, C, D, E, F, G, H.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오, 된 건가? 본 걸로 해.
문제가 있다. 자,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꼭지점 G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를 구하래. 자,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꼭지점 G로 갈 때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모서리 몇 개 거쳐야 돼? 그치, 3개 거쳐야지. 이해되니? 3개 거쳐야 되는 거 이해되지? 자, 이제 카운트를 해보겠다. 자, 구체화시키라고 했잖아. 구체화시켜. 자, A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도달할 수 있는 꼭지는 몇 개야? E, B, D 3개. 구체화 이렇게 시키는 거냐. 쫄지 말고. 대부분 이제 망설이는 이유가 한 번에 답을 구하려고 해서 망설이는 거야. 원큐에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설이는 거라고. 수학은 원큐에 못 구한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되니 A에서 출발한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럼 3개로 분류하는 거야. 이해되니? 분류하면 뭐 따진다? 동등성에 못 따진다. 자, A에서 E를 거쳐서 G로 가는 경우, A에서 B를 거쳐 G로 가는 경우, A에서 D를 거쳐 G로 가는 경우, 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서로 동등할까? 이유가? 구조를 생각해. E랑 누구의 관계를 보면 돼? G. 서로 무슨 관계 놓였어?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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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하네. 그치? 이거 아니었어? 아, 이거 맞지, 그치? 따라서 동등하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A에서 B를 거쳐서 G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몇? 3 곱하기 3. 고배법칙. 고배법칙은 어떤 성격을 띈다고 했어? 고정. 특정 사건을 고정시키는 성격을 띈다고 했지. 느껴지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A에서 B를 거쳐서 G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만 구해주면 되지. 고배법칙을 이거 잘 쓰면 덜 헷갈리겠지. 자, 그럼 이제 B에서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 몇 개야? F, C 몇 개? 2개. 또 동등하지. 왜? G와의 관계를 고려해주면 이웃하는 꼭지점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A에서 B를 거쳐서 F를 거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몇? 2. 고배법칙. 자, A에서 B를 거쳐서 F를 거쳐서 G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지. 답이 6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맛있지? 이게 고배법칙이야. 우리가 알던 거는 고배법칙이 아니야. 짝퉁, 이미테이션, 프레짝. 이 표현을 왜 썼니? 프레짝이라는 거 내가 쓴 적 있지 않니? 내가 시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려서 장인 어른이 물려주신 소중한 롤렉스입니다라고 댓글이 프레짝. 짝퉁.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무한했겠어. 짝퉁이어도 그렇게 좀 말하는 건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글을 다시 올렸잖아. 여러분 덕분에 짝퉁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거니까 소중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계입니다. 이렇게. 프레짝. 너희 알고 있나? 프레짝. 장인어른 시계. 되지? 한 개 더 풀어. 시간이 또 뜬다. 어쩔 수 없어. 한 문제 더 풀어. 자, 761 어떤 문제? 지우고 싶진 않은데. 자, A에서 출발해서 D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A에서 출발해서 D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 또 구체화시켜. 자, A에서 D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B 또는 C를 거쳐야지. 구체화시켜.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그리고 A에서 C를 거쳐
뒤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동등성의 여부를 따진다. 동등하니? 각각의 길을 구성하고 있는 요 길의 개수가 서로 다르지. 그치? 따라서 동등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서로 더해준다. 자, A에서 B를 거쳐서 뒤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굳이 거창하게 2 곱하기 1이라고 갈 필요도 없지. 두 가지지. 요렇게 굳이 뭐 이걸 2 곱하기 1이라고 해야 돼? 한 두 가지나 보자. 그지? 너무 공식을 하고 풀지 마. 자, 그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뒤로 가는 경우. 자, 고비 법칙으로 보여줄게. 자, A에서 C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길 몇 개? 3개. 근데 다 동등해. 왜? 뒤에 벌어질 일이 같잖아. 따라서 A에서 C로 갈 때 이 길을 이용해서 뒤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면 3 되니? 자, C에서 그럼 뒤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6가지. 더해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온다. 되니? 되니? 자, A에서 C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3개야. 근데 이 3가지는 모두 동등해. 왜? 뒤에 벌어질 일이 서로 같으니까. 구조가 닮았다고 할 수 있지. 따라서 이 길을 통해서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몇을 한다? 3을 한다. 자, 이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자, 그럼 이 C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 몇 가지? 2가지. 3 곱하기. 이해되니? 고비 법칙 보이지? 쉬었다 했다.